자, 산해경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대왕서경? 이거 하도 긴 거를 읽어주려니 오래 걸리는군요. 자, 대왕서경 2부. 자, 잠시 후 충량이 전제의 명을 전했다. 형천씨와 하경은 모반을 꾀하고 수령이면서도 책임감이 없었으니 물러나 은거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전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여전히 하기에서 더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고 잔당과 연결해서 교활하게 우쭐대니 가히 미련하고 완고해서 융통성이 없고 죽어도 뉘우치지 못한다 하겠다. 범한 죄가를 볼 때 팔다리를 토막내서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고. 하하, 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하려고 팔다리를 토막내는군요. 왜 토막을 내는가 했더니 절대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자, 못하도록 해야 마땅하고 절대 과중하다 할 수 없으나 짐은 넓고 큰 천지에 포용하지 않은 바가 없으며 저들 일당도 이미 잡혔으니 더 심하게 할 필요가 있으랴. 저들 일당이 서쪽에서 사고를 쳤으니 서방 금모와 운화 부인에게 관할하도록 해서 더 이상 난동을 부릴 수 없게 하면 세상이 영원히 안정될 것이다. 저들 역죄의 무리는 지난번에도 엄청난 사륙을 자행했고 이번에도 여럿을 죽였지만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면 죽은 자는 부활하고 고문당한 자도 다시 회복되며 지난 일을 추궁하지 않고 새롭게 유신할 것이니 푸른 하늘의 자애로움이 이와 같도다. 중량이 천재의 크신 뜻을 다 전하자 운화 부인이 말했다. 천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두 악신은 제가 데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운화 부인은 오와 작별하는 순간에도 다시 만나자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향기나는 수레에 오르니 시종들이 형천씨와 하경 두 악신을 수레 뒤에 태우고 함께 갈 준비를 했다. 옥녀 이경손, 서방 백수옥녀, 왕화존 부인, 서해군 부인 등도 일제히 수레에 올라 사방으로 번번이 떠났다. 운화 부인이 떠난 후 충량과 구태군은 우를 데리고 여러 곳을 돌면서 어제 일어났던 전투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그들은 또 땅에 누워있는 여자 시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여자는 성이 황이고 이름은 거로 형천씨의 패거리인데 구천현녀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우가 물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이 산은 무슨 산이라고 합니까? 구태구가 대답했다. 여기는 대왕의 한가운데로 이 산은 오오거산이라 합니다. 이 산 역시 해와 달이 지는 곳이지요. 동쪽 봉우리는 무산으로 운화 부인이 사는 산과 이름이 같지요. 북쪽 봉우리는 학산입니다. 남쪽 봉우리는 금문산으로 산에 문이 있으며 금이 많아서 적금산이라고도 합니다. 서쪽 봉우리가 오거산의 정상입니다. 이 산의 모든 경치는 그야말로 선가의 명승지인데 아쉽게도 형천씨가 점거한 뒤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지요. 백익등은 아무리 기다려도 우가 내려오지 않자 산꼭대기로 올라왔다. 그때 그들은 몸 양쪽에 머리가 하나씩 달려있는 이상한 짐승을 보게 되었다. 충량이 말했다. 이것은 병봉이라 하는데 제일 쓸모없는 동물이지요.
걸어다니는 것조차 제대로 못하는 놈입니다. 세상의 모든 동물은 머리 하나가 몸 한쪽에만 달려 있어서 자신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저놈은 머리가 두 개인데다가 몸 양쪽에 달려 있고 각각의 머리가 생각하는 것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 길을 가려면 머리 하나는 이쪽으로 가자고 하고 다른 하나는 저쪽으로 가자고 해서 티격태격 한참을 끌어도 결국 한치도 못 갑니다. 먹을 것을 봤을 때도 이 머리가 가까우면 저 머리가 멀고 이 머리가 먹으면 저 머리는 못 먹으니 그래서 두 머리가 항상 싸우고만 있습니다. 우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일과 권세가 하나가 아니고 마음과 의지도 일치하지 않는 법이지요. 같은 몸뚱어리 안에서도 서로 편안히 살기 어렵다면 다른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에 머리가 여럿인 다두정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안정기보다는 혼란기가 더 잦은 것 같습니다. 중량이 또 말했다. 이 산에 기이한 새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을 마친 중량은 입을 모아 소리를 내었다. 그랬더니 새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하얀 몸에 푸른 날개, 노란 꼬리에 검은 부리를 달고 있었다. 중량이 그 새를 손으로 가르니 순식간에 두 마리로 변하는데 한 마리당 눈이 하나에 날개도 하나 발도 하나로 땅에서 뛰면서 왔다 갔다 할 뿐 날아오르지는 못했다.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얼마 후에 두 마리가 합치더니 즉각 날개를 떨치며 날아가는 것이었다. 우가 말했다. 전에 숭호산에서 치수할 때 저 새를 본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 이곳에도 있군요. 충량이 말했다. 같은 새가 아닙니다. 숭호산의 새는 만만으로 그것이 나타나면 천하에 큰 물이 지니 불길한 짐승이지요. 방금 그 새는 비익조라고도 하고 겸겸이라고도 하며 상스러운 새로서 모양도 다릅니다. 이건 상스러운 새. 자, 옛날 제왕이 봉선의식을 거행하면서 이 새의 성스러운 덕을 칭찬하며 늘 서해의 비익조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를 이 새에 비유하곤 하지요. 만일 숭호산의 만만이라면 서산에 있지 서해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중에 큰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몸이 불꽃처럼 붉은 이 개는 머리와 꼬리를 흔들며 확산 위에서 뛰어내려와 황거의 시체에서 냄새를 맡더니 호련히 다른 곳으로 뛰어갔다. 충량이 말했다. 저 개는 천견이라고 하는데 천견은 이렇게 하늘천자에다가 개견자 천견. 저놈이 나타나면 전쟁이 납니다. 어제 이곳에 대전투가 있었는데 오늘 뛰어나왔으니 이것이 바로 그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일행은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는 출발해야겠다는 생각에 구태구에게 물었다. 여기서 장부국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요? 구태구가 말했다. 동남쪽으로 1000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충량이 물었다. 이몸이 듣기로는 전하께서 벌써 장부국에 다녀오셨다던데 어째서 또 물으십니까? 장부국과 여자국 사람들을 맺어주려는 계획으로 그곳에 가던 참이었는데 뜻밖의 형천씨와 하경 일당이 난리를 야기했습니다. 이제 난리도 평정되었으니 다시 두 나라로 가서 혼약을 맺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충량이 웃으면서 말했다. 전하의 뜻은 아름답사오나 제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그러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첫째, 세상에는 결함이 많은 법인데 어떻게 모든 것을 일일이 완전하게 만들겠습니까? 둘째, 여자국과 장부국은 하경과 형천씨가 저질러 놓은 일로 그들 스스로 아이를 낳아 기른 지 이미 수천 년이 흘렀으니 대가 끊길 염려도 없습니다. 세상은 넓은데 무엇인들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격식을 만들어 왔으니 굳이 하늘 아래 격식을 하나로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셋째, 여자국과 장보국 사람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기왕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법을 터득했으니 원래의 생식기관들이 자연히 그 능력과 효능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그들을 혼인시키면 고생하고도 공이 없게 될 것이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신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특히 세 번째는 정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허락을 받고 후한 대접도 받았으니 시건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실행하려는 것입니다. 말을 마치자 우일행은 중량과 구태구와 작별하였고 중량과 구태구는 서해로 돌아갔다. 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용을 탄 채 장부국을 향했다. 장부국에 도착하니 날이 이미 저물어 전에 묵었던 숙소에 머물게 되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장부국 사람들이 일찍부터 찾아왔다. 그들은 만나자마자 우에게 계획했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우는 하경과 형천씨 두 악신의 일을 들려주고 말했다. 제가 지금 사람을 보내려 합니다만 장부국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더니 의심스럽다는 듯 말했다. 아직 여인국에 가서 말도 꺼내지 않았단 말이군요. 며칠 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선물을 보냈으나 여러분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기에 우리를 위해 이 일을 처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사나흘이 지나도록 아직 여인국에 가지도 않았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낮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되어가는 꼴을 보니 사기꾼을 만난 것 같소. 본래 우리 조상 대대로 전해오는 말이 중화국에는 사기꾼이 아주 많고 속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더니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 같소. 우도 이 말을 들었지만 뭐라고 변명하기도 어려워서 말했다.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찌 믿음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을 속이겠습니까? 제가 당장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우는 말을 마친 후 전과 마찬가지로 황마와 태의 두 장수에게 얼른 여인국에 다녀오라고 눈짓을 했다. 두 장수는 하늘로 날아 금방 여자국을 향했다. 여자국에 당도한 그들은 마침 전해본 여인들이 보이기에 앞으로 나아가 예를 표하고 입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여인들은 자기들끼리 웃으며 이야기를 하다가 황마등을 보고는 갑자기 된소리를 맞은 듯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담례도 없이 몸을 휙 돌리더니 가버렸다. 두 장수는 기분이 상해서 말도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하고 말을 꺼냈다. 그런데 여인들이 일제히 달려오면서 두 사람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이런 정도 없고 의리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 어디 무슨 짓을 하는지 두고 봅시다. 두 장수는 몹시 기분이 상했지만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황마가 대에게 말했다. 이 여인들이 지난번에 우리를 붙잡아 두려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들었더니 화가 나서 이러는 것 같소. 이 넓은 여자국에 다른 여인들도 있을 테니 다른 데로 가서 찾아봅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른 여인들을 찾아보았다. 그렇지만
길에서 만난 여인들은 하나같이 두 장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별 수 없이 우에게 돌아왔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장부국 사람들은 두 장수를 보고는 어찌 되었는지 물었다. 둘은 고개를 내저으며 상황을 보고했다. 우도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그러자 장부국 사람들은 더 참지 못하고 비웃으면서 말했다. 분명히 사기 얼씨다. 그들과 더 이야기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 하나가 말했다. 외천리 길을 반나절도 안 돼 다녀오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속은 거요. 외국 사기꾼들이 여기 와서 간교를 부리다니 빨리 나라 밖으로 내쫓지 않으면 후환이 끊이지 않을 것이요. 그러더니 모두 검을 뽑아들고 싸울 태세를 취했다. 우 일행은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지도 못하고 연신 일이 잘못되었다면서 곧 출발하겠다고 말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장부국 사람들은 우일행이 용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흩어졌다. 장부국 사람들의 이야기는 후일이 어떤 기록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출산이 어렵고 천지의 정도를 잃어서 점점 대가 끊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다른 민족과 섞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여자국은 남북쪽까지 여전히 존재했는데 중국인 중에 그곳에 간 사람이 또 있어서 남사라는 책에도 남사 있어요. 남사에도 그 나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화 전설 환타지가 되겠고, 우리나라의 부도지라는 책을 보면은 마구가 두 딸을 남자 없이 그냥 낳는데 원래 신이란 자웅동체예요. 꼭 필요하잖아요. 자웅동체 어지자지라고 하잖아. 그 두 딸도 역시 남자 없이 또 자식을 낳고 그렇습니다. 자, 도산이 있다. 여기부터는 다시 이제 산해경 본문입니다. 도산이 있다. 복숭아도자. 그 근처에는 망산, 계산 그리고 우토산이 있다. 장부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자만 있고 부녀자는 없는 곳이다. 엄주산이 있는데 산 위에 오색 털이 난 새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있다. 이 새의 이름을 명조라고 한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곳에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봉황이 있으며 이 새가 즐기는 100여 가지 기악과 가무곡이 있다고 한다. 헌원국이 있다. 사람들은 강산의 남쪽에서 살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야 운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곳 사람들은 적어도 800살까지는 살 수 있다. 서해의 모래섬에 신인이 하나 있는데 사람 머리에 새 몸을 하고 귀에는 2마리 푸른 뱀을 걸고 발로 2마리 붉은 뱀을 밟고 있다. 그 이름을 엄자라고 한다. 대왕 한가운데 산이 하나 있는데 일월산이라고 부른다. 이곳이 바로 천문의 중추인데 오희천문산이라고도 하며 해와 달이 지는 곳이다. 이 산 위에 신이 있는데 그 이름을 허라고 한다. 사람 얼굴에 팔이 없고 두 발은 위를 향한 채 머리에 이어져 있다. 허는 열이라고도 하는데 그는 대왕의 서쪽 끝에서 1월 성신의 운행 순서를 주관한다? 그러면 10명이잖아. 10명신 있잖아요. 10명신이 있습니다. 자, 전욱이 노동을 낳았고 노동이 2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중이고 하나는 려였다. 전욱이 중에게는 하늘을 바치고 있으라고 명했고 려에게는 땅을 누르고 있으라고 명했다. 그 후로 땅과 하늘이 서로 갈라져 왕래가 끊겼다. 허허.
전욱 고양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이 전욱 고양시가 하늘과 땅 사이를 왕래를 끊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늘 땅 왕래 막 자유롭게 했던 모양인데 왕래를 끊어버린 게 전욱 고양시라고요. 자, 여기 중과려를 시켜서 끊었다고 나와 있죠. 자, 신인이 하나 있는데 두 팔이 거꾸로 되어 있다. 이름은 천우라고 한다. 여인 하나가 달을 목욕시키고 있다. 제준의 아내 상이가 12명의 달을 낳았다. 달을 목욕시키는 여자가 바로 상이다. 현단산이 있다. 이 산 위에는 오색 깃털이 새가 있다. 그 새의 머리는 사람 같고 머리카락도 있다. 누군가에 의하면 청문조와 황오조도 있는데 이 두 새가 모이는 나라는 만국의 화를 당한다고 한다. 큰 연못이 있는데 맹익공 전욱지라고 한다. 야, 이거 봐라. 맹익이 전욱을 공격한 못이다. 전욱 고양시의 이름이 붙어 있네요. 근데 맹익은 낯선 이름입니다. 자, 대왕 가운데 높은 산이 있는데 오거산이라고 하며 해와 달이 지는 것이다. 병봉이라고 하는 괴수가 있는데 몸 좌우 양쪽에 머리가 하나씩 있다. 무산, 학산, 금문산이라는 큰 신산이 있다. 금문산에 황거시가 있다. 이 산에는 비익저도 있다. 또 이름 모를 하얀 새가 있는데 날개는 푸르고 꼬리는 노랗고 부리는 붉다. 몸에 붉은 털이 난 개가 있는데 천견이라고 한다. 천견이 나타나면 전쟁이 일어난다. 서해의 남쪽 유사 언저리 적수의 뒤 혹수하 앞에 곤윤구라는 큰 산이 있다. 이 산에 신이 있는데 머리는 사람 같으나 몸은 호랑이 같으며 털에 얼룩무늬가 있는 꼬리가 달렸고 그 위에 흰 점이 가득하다. 곤윤구 주변에 약수라는 큰 연못이 있어 산을 둘러싸고 있다. 연못 밖에 염화산이 있는데 물건을 던지면 산과 함께 불타오른다. 화산국의 남황의 바깥에 있다. 화산국 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나무인 부진목이 있어 밤낮으로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폭우가 쏟아져도 꺼지지 않는다. 이 끝없이 펼쳐지는 숲에는 큰 쥐가 산다. 체중은 1000근이나 나가고 실처럼 가는 털은 그 길이가 2척이 넘는다. 이 쥐는 붉게 활활 타오르는 불동굴 속에서 사는데 동굴을 나오면 털이 바로 순백색으로 변하며 물에 빠뜨리면 익사한다. 그 털로 배를 짤 수 있다. 이렇게 짠 옷감에 오물이 묻으면 불로 태워 깨끗하게 빤다. 곤윤산에 신인이 있다. 그녀는 머리에 옥비녀를 꽂았고 호랑이 이빨에 표범 꼬리를 하고 동굴에 사는데 서왕모라고 한다. 이 산에는 세상 만물이 다 있다. 아, 여기는 무슨 구약 성경으로 치면은 에덴 동산에 화영검 둘러 놓았다는 그런 얘기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데네요. 이쪽 근처나 여기가 에덴 동산일 수도 있겠네. 보니까 화염 얘기 때문에 그래. 화염. 자, 대왕 가운데에 상향산이 있는데 이곳은 해와 달이 지는 곳이다. 한 황국에 두 여신이 있는데 한 손에 술 담는 잔인 치를 잡고 또 한 손에 도마를 잡고 있다. 한 명은 이름을 여제라 하고 다른 한 명은 여멸이라고 한다. 수마국이 있다.
남학이 주산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이름이 여건이었다. 건이 제격을 낳고 제격이 수마를 낳았다. 수마는 태양 아래 서면 그림자가 없고 큰 소리를 질러도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다. 허허, 메아리가 들리지 않으면 신이에요, 신. 메아리가 안 생기는 사람은 신. 자, 수마국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수마국 사람의 선조는 이곳 사람이 아니라 남쪽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수마가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그가 살던 땅에 변동이 일어나서 점점 가라앉았다. 다행히 수마는 그때 벌써 준비를 하고는 힉솔과 친척 이웃을 데리고 배를 탄 후 북쪽으로 도망쳤다. 이 땅에 도착해보니 기후는 열악했지만 그나마 살아남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몇 년이 흘러 전에 살던 곳에 가보았지만 이미 방향을 알 수가 없었다. 그 땅에 남았던 사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다들 땅과 함께 파묻힌 것 같다. 이 괄호 열고 여기 레무리아 얘기 나왔네요. 괄호 열고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인들은 지금 인도양 중심에 있었다는 잃어버린 대륙 레무리아를 인류가 발원한 첫 땅으로 일컫는데 그것은 오래전에 바다에 잠겼다고 한다. 괄호 닫고. 레무리아 들어봤어요? 그래서 다들 수마를 존경하고 따르며 그러면은 수마트라인데 이거. 이 수마가 수마트라네. 참, 인도양 수마트라. 그대로 딱 나오네. 인도양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있죠? 그거예요, 바로. 자, 그를 군주로 추대했으며 나라 이름을 수마라고 했다. 자, 그림자 없는 현석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림자 없어도 신입니다, 신. 그는 자신을 강줄기 사이에 있는 지역 사람이라고 칭한다. 그가 시장에서 약을 사고 10여 마리의 뱀을 끌면 병이 낫는다. 왕가의 사람이 말하기를 그의 부친이 현석을 본 적이 있는데 현석이 다닐 때는 몸 옆에 그림자가 없다고 한다. 왕모씨가 이 말을 믿지 못해 현석에게 태양 아래에서 보라고 했는데 정말 그림자가 생기지 않았다고 한다. 현석도 수마국 사람이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 손에 창과 방패를 잡고 산 위에 서 있다. 그 이름을 하경이라고 한다. 아주 죄송합니다. 옛날 성탕이 장선해서 하나라 거랑을 토벌할 때 탕임금이 성탕이 하경에 도벌할 때 하이 거랑이 대패했다. 그래서 하경이 이마로 치고 들어가자 성탕이 하경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그는 머리가 잘린 뒤에도 넘어지지 않고 도망갔으며 무산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그곳에 서 있다. 오회라는 신이 있는데 다리가 하나뿐이고 오른팔이 없다. 참, 산해경 앞쪽에는 추경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불신, 부엌신인데 불신, 부뚜막신, 부엌신이 추경인데 추경 어떤 문헌을 보면은 추경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오회라고 주었어요. 오회 이런 데에서 바로 오나라가 나오는 거지. 오나라 오자가 들어간 오회. 자
계산국이 있다. 이 나라에는 주목이라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나뭇가지와 나무 껍질은 붉고 잎은 푸르다. 팔이 하나에 눈도 하나, 콧구멍도 하나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 그곳 사람을 일비민이라고 한다. 이 팔뚝비자를 썼어요. 팔비자, 팔뚝비. 자, 대왕 가운데 대왕산이 있는데 해와 달이 지는 곳이다. 머리 앞과 좌우 양쪽에 각각 얼굴이 달린 사람이 있는데 팔은 하나뿐이다. 그는 전욱의 후예로 세 개의 얼굴에 팔이 하나인 삼면일비인이라고 한다. 야, 삼면일비인, 세 개의 얼굴에 팔이 하나인 그런 인간. 참, 이런 사람은 대왕의 들에서 늙지 않고 오래 산다. 서남행의 바깥 적수의 남쪽 유사의 서쪽에 두 마리 푸른 뱀을 귀에 걸고 두 마리 거룡을 탄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하게라고 한다. 하게는 천재에게 미녀 셋을 바치고 천재가 하사한 구변과 구가를 얻어 인간에게 전파했다. 천목의 들은 높이가 2000장이다. 하계의 시대로부터 비로소 인간은 천상의 구소라는 악곡을 얻게 되었다. 호인국이 있다. 염제의 손자를 영계라고 하는데 영계의 후예가 호인이다. 호인국 백성은 구름과 안개를 타고 다닐 수 있다. 염제는 바로 신농이다. 염제 때 붉은 참새가 벼이삭 9개를 물고 이곳으로 따라왔다. 그 벽시들이 땅에 떨어져 염제가 그것을 주워서 밭에 심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 새로 벼이삭 9개가 자라났다. 그것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오래 산다. 반쯤 말라빠진 어부라는 고기가 있는데 어부, 물고기 여자에다가 부인 부자를 썼어요. 이게 물고기래요. 자, 전욱이 죽은 뒤에 변한 것이다. 야, 이거 전욱 고양시가 죽은 뒤에 변한 거. 전욱 고양시는 뭐 한중일 공통 조상이죠. 우리나라 한국의 조상님 중에 한 분인데 전욱 고양시가 돌아가신 뒤에 물고기로 변했다. 하하. 그래서 이 조선할 때 이 선자에 물고기 어자가 들어가 있나? 조선할 때 선자에 이 골선자가 물고기와 양이잖아요. 물고기족, 양족이 합친 건데 이 물고기가 이 전욱 고양시일 수도 있네. 전욱 고양시. 전욱 고양시일 수가 있어요. 전욱 고양시. 전욱 고양시가 죽어서 물고기로 변했다. 반쯤 말라빠진 어부. 자,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샘물이 바람에 불어 넘치고 이때 뱀이 물고기로 변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부다. 아니, 뱀이 물고기로 변하는데 그 물고기가 어부? 어부는 전욱 고양시가 죽은 몸이다. 전욱 고양시가 뱀인데 당연히 뱀이겠죠. 뱀이나 용이겠죠. 왜냐하면 황제 헌원씨의 후손이니까. 황제 헌원씨 자체가 뱀이나 용이에요. 용이야, 용. 그러니까 전욱 고양시도 자손인 전욱 고양시도 당연히 뱀, 용인데 요것이 이제 물고기로 변하는군요. 물고기로. 그래서 역시 조선할 때 이 선자 전욱 고양시나 황제 헌원씨나 다 이 한국의 조상인데
한중일의 공통조상이에요. 조상인데 조선할 때 선자에 물고기 여자가 있구나. 이게 물고기 여자는 전후 고양시에게서 온 것이네요. 지금 찾아냈습니다. 지금. 자, 촉조라는 파란새가 있는데 몸이 누렇고 발은 붉으며 머리가 6개 달려있다. 대무산과 금산이라는 큰 산이 있다. 이 두 산의 서남쪽 서남 대왕의 모퉁이에 편구산과 상향산이 있다. 천재가 형천의 머리를 벤 후 상향산에 묻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대왕서경인데 나머지는 이제 대왕북경인데 대왕북경은 제일 처음에 올렸어요. 대왕북경은 제가 읽어서 다 올렸는데 왜 제일 처음에 대왕북경을 이렇게 올려줬느냐? 대왕북경에 이제 조선이 나와요. 바로 조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려놨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산해경을 전체를 다 읽고 해석해주는 그런 오디오를 진행했는데, 다음번에는 한번 환단고기를 읽으면서 해설하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